저는 점포를 얻어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융통성 없는 임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1개월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점포 내 시설이 고장나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짜증을 내며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장사는 그런대로 잘 되는 편인데 임대인의 행포가 심해 가게를 옮겨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전문직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내 건물이 있고 내 집이 있어도 다른 건물을 임대할 때가 있고 또 내 건물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또 임대를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가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남대문이든 동대문이든 또 가게 하는 분들은 아주 절실해서 이렇게 한 칸을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임대 사업 강의, 임차 강의, 임대 강의는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려면 굉장히 아주 깁니다. 굉장히 긴데 오늘 또 여러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늘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고 이런 일을 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대단히 중요한 강의이며 아주 필요한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인이 갑일까요? 임차인이 갑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게를 얻거나 집을 얻거나 어떤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임대인이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에요. 그래서 요 구분부터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기 때문에 항상 임대인이 기운이 한층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한층 기운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도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고 기운으로 따질 때도 임대인이 더 큰 기운이고 임차인이 좀 작은 기운이다. 그러면 항상 이 조건은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기업하는 분도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운은 늘 똑같이 이 관념의 잣대로만 노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100% 어떤 사람이든 기운이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렇게 꼭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차등을 두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70%는 항상 임대인이 갑이면서 큰 기운이고 임차인은 을이면서 좀 작은 기운이다. 그러니까 그게 집이 됐든 가게가 됐든 이건 똑같아요. 내가 임차하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가서 임차를 해야 되며 이 임차를 해가지고 바르게 운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바른 자세이며 그래야 하느님이 기운을 주고 복을 줍니다. 이 자세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제 갑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임차인을 마음대로 대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갑인 만큼 큰 기운인 만큼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잘못하면 하느님한테 더 두드러 맞을 수 있고 더 혼날 수 있다. 잘하면 물론 큰 기운을 받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갑이면서 기운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 그리고 내가 그나마 좀 기운이 크고 여유가 되기 때문에 임대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내 책임이 크다는 걸 명심하고 임대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임대 사업하는 분들이 제가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기운을 살펴봤더니 보십시오. 100이라고 하면 40% 정도는 상식선에서 임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맞추어서 임대를 주고 또 임차를 하고 이런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 정도는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덕 임대업자. 이 임대 사업하는 분들 반드시 이 강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악덕 임대업자, 아주 그 폭리 임대업자, 그리고 이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고열을 빨아먹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임대업자가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덕이 있고, 보십시오. 덕이 있고 아주 인정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 마음을 살펴가면서 임대를 하는 분들이 약 30%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 상식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40%, 상식을 벗어나게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30%, 또 인정이 있고 덕이 있게 하는 분들이 30%,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40% 선에서 노력을 하는지 30% 선에서 노력을 하는지 또 그 덕이 있는 30% 선에서 노력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악덕 임대업자 쪽에 들어갔다. 30% 악덕 임대업자에 들어갔다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임대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게 바르게 쓰이지 아니하며 항상 임대를 하면서도 궁하게 살아요. 왜 궁하게 사느냐? 항상 무슨 사고가 터지는 거야. 임대 받고 나면 무슨 사고 터지고, 임대료 받고 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이 돈 갖다 버리는 일이 생기고, 또는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항상 마음도 궁하고 실제도 궁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잘못하면 큰 업을 짓는 일이 생기며 자식이 안 돼요. 임대업자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자식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하필 자식이 어려워집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속이 상하다. 아주 정확히 정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인이 속색이는 것보다 자식 속색이는 게 더 아파요. 우리 고통이 부인이 말 안 듣고 속색이는 그 고통보다 자식이 속색이는 고통이 10배나 큽니다. 남편이 속색이는 고통보다 자식이 속색여 보세요. 그 고통이 더 큽니다. 그것처럼 자식이 트릭을 쓰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할 때 이 고통이 몇 배 크거든. 그래서 하느님이 네가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고 고열을 빨아먹듯이 악덕 임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내쫓기도 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그리고 어떤 악덕업자는 이 자기 건물에서 권리금을 받아먹는 업자들도 있어요. 이런 그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 너는 가장 가까운 데서
너의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네가 바르게 깨우치고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자가 바로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보세요. 사자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자, 자식이 무능해서 속을 새기게 만들든 이 돈을 갖다 버리게 만들든 부모님한테 불효하게 만들든 엉뚱한 짓을 해서 돈을 날리게 만들든 사고를 치든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임대업자는 어때요? 자식이 속색이니까 깨우치지 못하고 자식만 탓하고 원망을 하고 맨날 자식하고 싸움만 해요. 내가 지금 행을 바르게 못해서 이 사자 역할로 왔는데, 내가 지금 임대업을 잘못해가지고 그 탁한 기운이 나한테 왔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자꾸 자식만 탓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임대업을 잘못하면 그렇게 자식이 어려워지고 사자 역할로 오느냐? 여러분, 어떤 상가 건물에 가보면 이 임차하는 분들이, 상가 가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주인은 참 마음이 좋아. 우리 건물주는 참 덕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건물주는 정말 돈만 밝히고 뭐 해주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집세만 맨날 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혹독하게 인색한 분이다. 그리고 인정머리도 없다. 이런 소문을 계속 내는 그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독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을 품는 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 건물주한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 임차하는 분들이 독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그 독의 기운이 전부 건물주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몸이 아프든지 대신 자식이 트릭을 써서 힘들게 하든지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게 만들든지 이런 피해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덕업자로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반드시 한 방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트릭이 와가지고 그 돈을 날리게 하든 어떤 어려움이 와서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일이 온다.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10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3년에 무너질 수도 있고 20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